네, 그러면 이번에는 유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유의사항은, 원래 교육청에서 나온 거로는 유의사항이 훨씬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어머님들하고 저하고 관심 있게 봐야 될 몇 가지 사항을 나열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내용이 막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거를 제가 딱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편중된 선택 과목을 고르는 거는 좋지 않다. 이게 계속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애가 이런 계열 또는 이런 전공을 하고 싶어서 이런 과목을 듣는다. 좋은 얘기인데 우리가 전인격을 만드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목표이기 때문에 너무 한쪽 과목에 편중돼서 한쪽 계열에 편중된 과목을만 이수를 하게 되면 그거는 오히려 평가가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유념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고등학교, 그러니까 일부 대학은 대학에 입학을 위해서 고등학교에 특정 과목을 이수하거나 특정 분야의 과목을 몇 단위 이상 이수하는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대학을 지망하는 학생들은 모집 요강을 참조해야 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너무 편중된 과목 선택으로 대학 선택의 폭을 좁히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전공을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애는 꼭 의대를 보내야 돼. 그래가지고 의학계열 또는 생물 관련된 것만 1학년 때부터 그것만 계속 이렇게 하는 거는 옳지 않다. 앞으로 1년 뒤에, 2년 뒤에 우리 애가 입시를 할 때 상황이 어떻게 바뀔 줄 알고 지금부터 물론 그런 계열 목표를 가지고 가는 거는 옳습니다만 바운더리 넓게 가져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1학년 때는 이만큼, 2학년 때 좀 더 줄이고 3학년 때 좀 더 줄이고 그래서 보다 구체적인 자기 전공과 자기 현실에 맞는 그런 대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너무 좁게 특정한 것만 들어서도 안 되고 금방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고등교육과정을 공부를 하는데 국가교육 목표하고 맞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인재상에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으니까 같이 고려를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아예 교육청 자료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몇몇 대학에서 또는 전공이나 대학에 따라서 특정 교과 과목을 이수하는 거를 요구할 수도 있게 바뀔 겁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모집 요강 지금 전전도거나 전전년도거나 또는 그 학교나 그 전공에서 뚜렷이 추구하는 인재상에 맞도록 과목도 선택해서 들어줘야 된다. 이제 그거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지금 총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이수 단위가 204단위인데 교과군이 180단위, 그 다음에 창체라고 그러죠. 창의적 체험활동이 24단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24단위가 총 408시간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과별로 필수 이수 단위는 반드시 충족을 해야 됩니다. 만약 이게 안 되면 설사 몇몇 과목에서 성과가 있더라도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이 5개 교과는 공통교과 외에도 한 과목 이상 선택을 하면 필수 이수 단위를 꼭 충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필수 이수 단위를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교과,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는 전체 이수 단위의 50%를 넘으면 안 됩니다. 물론 개별 고등학교에서 이거 넘지 않도록 조정해서 교과라든지 이런 걸 편성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얘기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나머지 50% 진로 적성 또는 선택 교과, 진로 선택 과목은 어떻게 하느냐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시야를 넓게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중에서 위계성, 그러니까 위계성이라는 게 말이 좀 어려운데요. 위계성이라는 게 이런 거죠. 수학으로 얘기 들으면 되게 편한데
수학 1을 듣고 수학 2를 듣고 또는 뭐 공통 수학 1학년 수학 3, 1학년 과정에 있는 수학 과목 수학 3, 수학 하 이거를 들어야 수학 1도 들을 수 있고 수학 2도 들을 수 있고 이게 이제 계단식으로 탁탁탁탁 올라가게 되죠. 이런 거를 위계성 있는 과목이다, 위계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면 좋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리 1이 있고 물리 2가 있잖아요. 그러면 특별한 어떤 이상한 뭐 어떤 특별한 개별적인 사유나 어떤 학교의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수학 물리 1을 듣고 물리 2를 듣고 이렇게 순서대로 위계성에 맞추어서 교과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위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들이 있느냐? 그렇죠. 이런 경우죠. 수학 2는 수학 1을 하고 수학 2를 해도 되고 수학 2하고 수학 1을 동시에 변형해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 수학 1을 듣고 수학 2를 듣겠죠. 근데 과탐이나 사탐 같은 경우에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 1을 듣고 물리 2를 듣고 화학 1을 듣고 화학 2를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수학 1, 2 같은 경우에는 동시까지는 가능하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진로 선택 과목에 경제 수학을 듣고 싶어요. 그러면 얘는 반드시 수학 1을 먼저 이수를 한 다음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오늘 온라인 설명회인데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 지금 뭐 가을 학기니까 벌써 다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교과 과정에서 얘가 수학 1, 2가 끝났느냐 만약에 수학 1을 지금 2학년 1학기 때 마쳤고 수학 2다. 그럼 3학년 1학기 때는 무슨 과목을 듣는 게 무엇이 우리 아이한테 유리하겠느냐? 지금 고려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저학년 친구들은 또는 고등학교 입학하는 친구들은 꼼꼼히 따져보고 선배들이 어떤 길을 진학하는데 어떤 과정을 겪어서 또는 준비를 해서 진학을 하고 있나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올해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 내년에 입시를 할 때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교과로 배우긴 했지만 얘네들은 문과이과가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문이과가 완전히 통합된 형태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위계성을 거치고 나면 각 위계를 가진 과목들을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선택을 하느냐는 제가 볼 때는 물론 학교의 영향이 제일 큽니다. 그 학교에 개설된 과목이 아무래도 부담 없이 들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 애가 진로라든지 전공을 준비하면서 우리 학교에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고 쉽게 포기하는 것은 오히려 아이한테 마이너스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선택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 자신의 진로를 고려하여서 반드시 3개 이상을 선택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3과목 이상을 진로를 고려해서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동시에 그렇다고 3과목 이상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쪽 것만 하면 안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과목들을 공부를 충분히 하면서 자기 진로에 필요한 거는 적어도 3과목 이상은 반드시 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진로에 따라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목 선택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제가 대충 계열로 한 서너 가지 뽑아봤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제가 예시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문계열입니다. 우리가 영어 영문학과라든지 철학과라든지 또는 국문학과라든지 사학과라든지 여러 가지 인문계열 과들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이 진학을 할 때 지금 선택 과목하고 기본부터 기초 교과 과정부터 교과를 선택한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임의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나와 있는 예시 자료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징적인 부분을 보면 2학년 2학기에 과학사가 들어있죠. 그리고 2학년 2학기 거 기초 과목에 보면 수학 2까지는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까지 운동과 건강, 체육이 쭉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학 계열이 당연히 들어있고 중점되어 있는 게 탐구 선택 과목에 보면 세계사라든지 세계지리라든지 윤리사상, 사회 문제 탐구 요거 진로 선택 과목이죠. 그래서 이게 3학년 1학기 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때 기초 과목에 보면 영어 독해와 작문, 영미, 문학 읽기. 그래서 이렇게 적절하게 구성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거는 지금 이 화면을 스톱을 해주시고 여기 자세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이거를 참고해서 선택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사회계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계열이나 사회계열이나 예전 같으면 그냥 문과다. 근데 지금 훨씬 더, 그러니까 문과, 이과를 나누던 시절보다 조금 더 세분화돼서 나눠지고 있는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강조되는 부분들은, 지금 인문계열하고 비슷하게, 영어 독해 전문이라든지, 사회문제 탐구라든지, 이런 탐구나 기초과 교육과에서 들어가 있고요. 생활교양에 보면 창의경영이 들어있죠. 지금 보면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학원, 수학2만 들어있는데 사회계열에는 경제 수학을 들어주면 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간호보건 계열. 간호보건 계열에서 제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부분은요. 사회통합 과목에 3학년 때 윤리와 사상, 간호, 보건, 의료, 의학 분야는 아시겠지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전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윤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다른 분야에 비해서 높은 수준을 요구를 합니다. 실제로 기존의 학생부 종합이라든지 그 전에 입학 사정관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의예과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면접을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윤리 부분이라든지 학생의 인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계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윤리와 사상이 탐에서 3학년 2학기까지도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동시에 화학과 생명과학은 자신의 전공에 맞는 그런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생활교과에서 심리학이 들어있죠. 네, 사람을 다루는 그런 사람의 건강에 관련된 그런 전공이다 보니까 심리학도 들어두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듯이 수학이라든지 영어는 미적분을 듣게, 또는 영어도 뭐 여러 가지 점수라든지 독해작문 이렇게만 들어가 있는데 예측하시겠지만 이게 점수가 아마 많이 높아야 될 겁니다. 네. 다음에 공학 계열을 보겠습니다. 네, 공학 계열에서도 보면 물리학이라든지 지구과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화학도 듣고 있고, 그 다음에 수학 부분이 미적분만 듣는 게 아니라 기하까지 들어있죠. 당연히 이공 계열에서는 수학이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들어줘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2학년 1학기 때 생활과 윤리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공학 계열의 2학년 2학기 때 기초 과목에 특징적인 게 하나 들어있네요. 확률과 통계. 자, 그럼 공학 계열에 보면 수학 같은 경우에는 기본으로 1학년 때 수학을 듣고요. 고등 수학을 듣고 2학년 1학기 때 수학원, 2학기 때 수학2, 위계에 따라서 수학원 다음에 수학2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동시에 확률과 통계를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요. 3학년 올라가서는 진로 선택에서 기하를 듣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술 계열에서는 어떠냐? 예전 같으면 예술 계열에서 상대적으로 수학 비중이 낮았습니다만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초교과의 수학2까지 준비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다음에 영어는 당연히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정과학이라든지 심리학이라든지 생활 과목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몇몇 계열, 보건계열이나 예술계열, 사회계열, 여러 가지 계열들의 예시를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실제 교과에서 적용은 어떻게 되느냐? 요거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광역 자사고에서 작년에 1학년 친구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올해 2학년 된 친구들이죠. 얘네들 교과에 적용한 용례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제가 맡고 있는 과목이 수학 과목이다 보니까 수학 쪽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이 어떻게 학년별로 학교에서 구성이 되어 있나 요거를 보여드리는 그런 겁니다. 그런 표고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특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오늘의 결론에 가까운 얘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밖 교육과정. 아까 말씀드렸죠? 소인수 과목이라 그래요. 인원이 적어서 우리 학교에서는 개설되기 쉽지 않은 과목이지만 나의 전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목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우리 아이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일반고에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학교가 교육과정이라고 얘기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연합형 선택 교육과정이 있는데요. 이거는 각급 단위 학교에서 인원이 적어서 개설되기가 힘들면은 이거를 인근 학교하고 협력을 해서 한 두세 개, 3, 4개 학교가 모여 학교에서 그 지원하는 아이들을 모아서 한 과목을 개설을 하는 경우고요. 거점형 선택 교육과정,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린 게 있는데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거점형 선택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53개 교가 59개 교과과정을 오픈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8년도 자료고요.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온오프라인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 클러스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온라인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교실 온닷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면 윗부분에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학교 간 협력 교육과정 온라인 지원 시스템 자체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하단에 있는 건 교실 온닷 경기도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자료들은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실제 교실 온다 저희 지역인 경기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모집 대상, 또 수업 상태, 수업 요일 또는 수업 종류 이런 걸 다 선택해서 할 수 있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실 온닷에 내가 이 과목 듣고 싶다 그래서 덜컥 회원가입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학교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 과목이 개설이 되는지 확인해서 그거에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뒤에 내가 들어가서 인증을 받아야만 그 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과정을 지나고 나면 추천 수업 또는 전체 수업 이게 지금 오늘 제가 픽업을 한 건데요. 아직도 모집 중인 과목들이 있죠. 물리학과, 화학 2, 철학, 지구과학 콘서트, 사회문제 탐구 이런 여러 과목들이 실제로 개설되어 있고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에도 교육부라든지 또는 정부 쪽에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지금 보여드렸던 이런 과정, 다양한 과정으로 활성화시키려는 노력들이 몇 차례 있어 왔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이건 아니고요. 학생부 관련해서 다른 시도가 한두 번 정도 있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교실 온닷이라든지 또는 학교 간 협력 교육과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변에 많이 퍼져서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많이 지원해서 우리 학교에서는 들을 수 없지만 이런 툴을 통해서 교과나 전공 관련된 과목을 수강이 활성화되면 계속 앞으로도 유지가 되겠지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소수의 인원만의 잔치가 된다든지 또는 학교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선생님들이나 관계자들이 썩 적극적으로 나서주시지 않으시면 이게 중도에 많이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안을 하시라.
근데 적어도 지금까지 준비되고 추진되어 오고 있는 거는 실제로 강의가 온라인상에서 진행이 될 때까지는 이미 진척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장시간 부족하나마 준비되어 있는 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3탄은 오늘 말씀드린 것의 연장으로 각 계열별 학과별 선택 과목 예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공학과를 지원하고 싶다. 그러면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과목을 듣는 게 유리할 것이다. 이거에 대한 예시거든요. 근데 전공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다 소화할 수는 없고요. 대표적으로 인기가 있는 전공이라든지 많은 친구들이 관심 있어 하는 전공들 위주로 해서 한 10가지나 20가지나 이런 계열에서는 이렇게 해라. 물론 제가 추천드리는 부분들도 있지만 교육청이라든지 또는 대교협이라든지 이런 각급 기관에서 가이드 나온 걸 가지고 또는 그거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안내해드린 쭉 말씀드린 이 설명의 기초 출처는 서울시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선택과목 안내서로 나와 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